안녕하십니까. 내맘학당 채널 히포크라송. 오늘 동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닥친 위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위기가 닥쳤다.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위기가 닥쳐온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살아갈 것 같기도 하고, 설마 멸종하게 하겠어, 지구가 다 이렇게 멸망하게 하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과거의 또 역사를 봤을 때 계속 이어졌으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뭔가가 문제가 있고, 이것이 보이지 않게 엄습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영화에서도 보면, 영화 마블 스튜디오에서, 마블 스튜디오 아시죠? 많이 유명한 어벤져스 시리즈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던 마블사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어벤져스라는 것은 이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어떤 결사대 조직이죠. 과거에 그 독수리 오영재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마블 스튜디오에서 이제 어벤져스 해가지고 지구를 뭔가 구해야 된다. 이게 뭔가 무의식 중에 우리 세계에 있는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마블 스튜디오에서는 그 지구를 구하는 그룹으로 두 가지를 두는데, 어벤져스 하고 그 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이 두 가지입니다. 어벤져스하고 닥터 스트레인지, 이 두 가지인데, 닥터 스트레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소서러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죠. 어벤져스는 한 6명 정도 되는 이런 아주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 비유를 들어서 뭔가 이게 지구를 구해야 되는데 뭔가 의료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어벤져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굳이 찾아내자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어떤 뭔가 부조리와 어떤 지구 전체의 어떤 정치 시스템, 개인주의, 기계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뭔가를 싸우고 뭔가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이 지구에 닥친 위기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다고 해서 이게 지구에 위기가 닥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온난화가 병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난화가 병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병과 연결이 된다, 병은 곧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의 위험이 닥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늘상 있어 왔던 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온난화의 상황과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 쫙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의 본질, 우리의 위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뭔가 먼저 설명드릴 게 있었는데, 이게 한 가지를 빠뜨렸군요. 최근에 제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염증과 면역 이야기라는 책인데, 염증과 면역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설명이 되는, 또 물론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지만 굉장히 쉽게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서평도, 진짜 서평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게 고군분투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정말 좋은 서평도 달려있고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도록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리더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속 가능성. 지금까지 지속해 왔는데 뭔가 지속해야 된다. 환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개인주의보다는 전체 이익의 어떤 전체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사회하는 다시 뭐 수익을 다시 기업으로서 얻은 수익을 사회를 환원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암담하죠. 현실은 70억 인구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 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억압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리고 있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쓰지 마. 너희들 개인적으로 뭐 하지 마.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자유에 대한 추구는 막을 수 없는 이제 사회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질에 대한 자유도 있을 것이고, 물질을 소유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소유와 소비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시간에 대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날아다니면서 활동하고자 하는 자유가 있죠. 시간에 대한 활동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과연 통제는 가능할 것인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조찬호 박사님이라고 관장님이신데, 국립기상과학관 관장님이세요.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이 온난화의 위험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람들 이성을 설득하는 거죠. 온난화의 위험은 아주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2도 상승하기도 어렵지만 앞으로 2도가 상승할 걸로 보는 거죠. 경고하면서 인간이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처해 있다. 인간이 내뿜는 인간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이 온실가스, 그죠?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나워진 지구, 지구 온난화의 대표적인 현상이 사나워진 지구인데요. 얘기하고 계시죠? 사나워진 지구는 무슨 뜻이냐면 지구가 사나워진다는 건데, 지진, 폭풍을 통한 또 홍수, 그 다음에 가뭄, 이 편차가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곳은 더워서 가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를 다 휩쓸려 가는 거죠.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은 자꾸 좁아집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쓰나미가 생겨서 안 되겠고, 이쪽에는 폭풍우가 많이 생겨서 마이애미 쪽은 안 되겠고, 태풍이 많이 생기는 또 어느 쪽은 안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사는 지점은 자꾸 좁아지고, 사람들은 자꾸 모여들기 시작을 하죠. 도시화라는 건데, 도시로 모여들어서 과밀하게 살아가는 어떤 이런 상황. 그리고 온난화의 상황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구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뭐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다 증가하는데요. 뭐 벌레도 증가하지만 인구 증가. 사람들은 따뜻하고 살기 좋아진 환경에서 춥고 배고픔이 더 덜하기 때문에 번성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생명체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지구상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특히나 우리 기술이 플러스되면서 이제 지구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고, 이런 현대 사회의 어떤 변화와 함께 온난화는 사실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온난화가 다시 이 병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얘기한 건데요. 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만성 염증과 암 같은 걸 대표적인 병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병인데요. 병에 기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린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병이 나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온난화의 양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 지구상에 닥쳐진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 최근 인류 역사에서 닮은 시기가 있는데요. 기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기원 BC AD와 AD를 나누는
얘기를 나누는 이 기원의 시기쯤에 해서 온난화의 시기가 있었죠. 예, 상당히 이제 그러고 나서 2000년 만에 또 강력한 온난화의 시기가 오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때도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된 제국이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이렇게 쇠퇴기를 맞게 되는데요. 과연 인류가 이뤄놓은 이 문명과 이 업적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닥쳐진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 다시 과거 봉건 제도와 이제 또 힘이 출몰하는 그런 어떤 다시 과거로 어떤 회귀를 해야 될 것인가? 회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자유와 번영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구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죠. 온난화로 인해서 생명이 많이 멸망했던, 물론 그전에는 번성이 있었겠죠. 번성했다가 멸망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시기가 고생대 폐렴기라고 합니다. 고생대 폐렴기는 모든 생명 종류와 생명체의 95%가 멸종한 것으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때 온난화를 가속화시킨 것은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화산이 연기를 내뿜죠, 그죠? 그래서 지구를 연기로 뒤덮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온실을 만들게 되고, 온실 효과가 지구의 더위를 가중시켜가지고 기온을 상승시키고 결국 대부분의 생명체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중요한 진화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약한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죠. 약한 생명체. 더위를 견디고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굶주림을 견딘 것은, 굶주림의 어떤 황폐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약한 생명체.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공룡이라든지 거대 생명체들이나 거대 그 식물들도 다 멸종하고 아주 디테일한 섬세한 생명체들이 나타나면서 이 5%가 다시 진화를 겪어서 5%가 진화를 해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이 지구의 다양성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구도 지금 온난화는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그죠?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나서고 있죠, 그죠? 우리도 뭔가 줄이는 쪽이 아니라, 온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후 협약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일단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에도 지금 온난화의 흐름을 지금 조 박사님이 막 이렇게 막으려고 국내에서는,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욕망, 개인의 어떤 엄청난 인구가 지구상 살고 있고 그들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자유, 이 문제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과연 폐렴기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지금 현재 온난화도 대멸종이라는 시기를 겪고 다시 봉건 시대로 회귀를 하면서 다시 문화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닥친 위기의 본질입니다. 과연 더 연약한 생명체들이 살아남는 환경으로 가면서 인류는 문명을 유지하고 진화, 약한 생명체들의 좀 더 생명체가 지구상에 더 이렇게 주된 생명체로 점점 퍼져나가는 어떤 진화의 과정. 이 약한 것이 견디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은 이 폐렴기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고, 아마 이런 변화는 분명 이제 의문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문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염증과 면역 이야기에서
염증과 면역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면역요법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사실을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에게 염증 그 병의 원인, 염증과 암을 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병의 원인은 결국 가립구이고 이 가립구는 첫 번째로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이제 책에서 나오는 주로 책에서 더 자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 제가 뭐 이전 책에서도 일단 얘기했지만 이제 정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더. 그다음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가립구는 활동을 일으키는 세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염증, 병이라는 거는 활동과 관계 있다. 소위 무리한 활동이죠.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로 산소에 영향을 받는다. 가립구는 산소가 줄어든 환경에서 더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에 영향을 받는다. 네 번째로 우리가 먹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먹는 에너지도 결국에는 기여하게 되는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의 거대한 이론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난화와 지구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고 온난화로 인해서 그죠? 온난화는 기온이죠. 지구의 인구가 증가되고 인구 증가는 전체적인 활동량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난화로 인해서 먹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병이 증가될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활동이 증가 그리고 같은 인구가 많이 살더라도 활동이 증가되는 차분해지지 못하고 반대로 뜨거워진 지구에서 분주해져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을 과연 개인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개인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 조절. 자유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신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염증과 면역에 대한 이야기와 제 전체적인 동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책에 제가 1년간 동영상을 1년 넘게 쉬면서 제가 집필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책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다음 책도 또 뼈대가 다 잡혀있고 로우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책은 면역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요. 면역 상승에서는 당연히 동영상에서 많이 얘기한 면역요법이 자세하게 원리가 설명이 됩니다. 염증과 면역 이야기, 두 번째 면역 상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양소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죠. 영양소라고 하는 건 음식을 벗어나서 이제 영양소 단위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병의 치유, 그죠? 만성병이라고 하는데 요즘 알려진 내용들은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만성병이죠. 만성병의 치유, 영양소와 만성병의 치료에 대해서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의 문제. 정신과 몸의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 정신적인 다른 건 다 해결돼도 정신적인 문제가 결국 남으니까 정신의 문제를 통해서 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이 내용들로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이게 이제 생활습관의학의 시리즈라는 생활습관이라는 내용이 붙었는데요. 이름이 붙었는데 생활습관 시리즈. 뭐 자연주의 의학이기도 하고도 자연의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자연주의 의학. 자연의학은 자연하고 좀 다르죠. 자연주의적으로 보는 의학의 관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은 분량의 원고가 작성되었습니다. 온난화와 인구 증가, 활동 증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새롭게 체계화돼야 된다라는 새롭게 체계화되고 새롭게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서 도입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진실이어야 되겠죠. 진실이 돼서 진실이 지식으로
전달되어서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병이 증가될 것입니다. 병이 증가되고 많은 생명체들, 온난화로 인해서 번성했던 많은 생명체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여름에 겪었듯이 그 달걀하고 달걀 파동, 그리고 닭에 대한 어떤 닭 조류독감 때문에 닭도 많이 죽지만 닭의 어떤 이제 또 닭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 닭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닭을 살리기 위해서 농약 같은 거 사용한 것들 때문에 닭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이 달걀이나 닭이라는 건 에너지가 많은 음식들이죠. 이런 에너지가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또 음식의 포지션이 위치가 바뀌는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온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 어떤 섹터, 그죠? 지구의 어떤 지역적으로 동북아 이렇게 동북아 같은 이런 섹터를 봤을 때, 그리고 도시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도시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이런 보조적인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의학의 문제를 개인의 의학에 대한 어떤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함께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아까 이제 온난화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인간이 서로 보호받기 위해서 편리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모여 살게 된다는 거죠. 왜 병이 많아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여 살게 되면 도시화 집중이 일어나죠. 그렇죠? 인구 집중이 일어나죠. 인구 증가도 있지만 인구 집중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은 물론 우리가 미세먼지로 알려져 있는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이제 국지적으로 한 섹터별로 동북아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국지적 산소 부족이 일어나죠. 기후가 국지적으로 먼저 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립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립구 증가는 결국 병으로 이어지게 되죠.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립구 증가가 결국 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암 걸릴 가능성도 증가되고 난치병들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구 집중에 따른 어떤 도시, 그죠? 도시화, 국지적 산소 부족의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가립구가 산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아지고 자리가 줄어들고 하면서 이렇게 경쟁하는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죠. 경쟁하고 노력하는 이런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직접 활동이라든지 직접 활동하고 또 가립구가 관련이 많아요. 직접 활동하고 그다음에 야간 활동.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서 이제 야간에 활동 많이 하게 되고, 경쟁과 노력의 직접 활동과 야간 활동이 많아지면서 또 가립구가 증가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경쟁적인 환경이 잘못 추구가 되면은 긴장을 조성하게 되고 긴장 스트레스를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발달하고요. 이쪽도 갈 수 있죠. 교감신경이 발달하고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지죠.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다시 가립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사회에 있는 환경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가? 일단은 이 문제, 그죠?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염증과 암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모여 사는 부분, 경쟁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죠.
이 경쟁이라는 것이 자신을 향해야 되는데 자신이 아닌 타를 향한 경쟁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충돌 있잖아요. 사람들 간의 충돌이 생기고 개인이 고립되죠. 다른 사람을 이제 믿을 수 없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적 환경이 성립돼버리면은 개인이 고립되면서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는 세상. 이런 부분은 생명의 특성이 있는데 생명은 흩어지면 힘이 빠져요. 힘을 잃게 돼요. 생명이라는 거는 흩어지면 힘을 잃게 되는데 공동체가 붕괴돼서 혼자 되면은 또 병과 죽음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점점 기계 사람이 기계 부품처럼 여겨지게 되고 착취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발달이라는 것이 잘못 이어지면은 착취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게 저항하게 되고 악해지죠. 악해지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많은 생명들이 또 쉽게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리코의 증가는 가리코가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결국 병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가리코의 증가는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가리코가 증가하면은 제가 염증형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염증형 인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특별히 국지적으로 기후가 안 좋아졌을 때 일시적인 정신 이상자가 생겨나는 거죠.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격이라는 게 우리 정신이니까 일시적으로 기후에 따라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보면 사람들이 원래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이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우리 몸이 바뀌기 때문에 가리코 증가가 일어나고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정상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좀비인데요. 우리 만화 같은 데서 많이 그려지고 있지만 좀비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병과 몸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후의 변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좀 이상한 분위기가 사회에 흐르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치과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이상한 말을 하고 가는 경우가 꽤 있는 거죠. 좀비입니다. 눈빛도 정말 이상하고요. 그 만화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봄이나 초여름 봄과 초여름에 나는데 좀비가 출현하는 미래가 닥치는 거죠. 어느 날은 앞으로 한 50년 정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100년 정도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이제 좀 이제 하강기도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이제 문제들에 이제 닥쳐오고 있는 거죠. 이 좀비가 이렇게 좀비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의 말을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떤 거냐고 하면 이성에 의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성 아닙니까? 이성의 조종을 받지 않는 이성의 조종이 상실된 인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 인간의 어떤 천부인권, 자유평등, 이 사람이 보는 어떤 존중, 어떤 이런 각도의 변화를 시사하는 부분이에요. 이 좀비들은 이성의 조절을 상실하고 있고 인간의 지위에서 인간이라는 어떤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인간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지위에서 어떤 추락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이런 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서 떨어진 겁니다. 아래로 떨어진 건데
이런 좀비에 출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마음이 정상적이고 바로 안 상태면 다행인데 올바르지 않은 판단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매우 혼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건전한 시민의 어떤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사회와 지구와 이 나라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건전한 시민의 양성. 건전한 시민이 점점 줄어들어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으로 죽게 되고 아무 때나 먹고 기분대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나쁜 습성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자기 자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은 인간답게 사는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이 병에 전가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이 있겠죠?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병에서 오는데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불행이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매우 큰 고통이 따르고 어두운 암담한 현실이 닥치고 불행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가정 파괴로 이어집니다. 뭐 중년 이후에 병 발생률도 높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도 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애지중지하던 자식들이 죽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가정 파괴가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 파괴가 생기면은 이제 편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다 보니까 경제적 궁핍이 일단은 되고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정교육 여력이 부족하고 가정교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건전한 시민 건전한 시민의 어떤 부족. 이 대학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대학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직업을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대학이 뭐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발달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생길 때 어떤 이런 모터가 이미 다 우리나라에서는 깨어져 있고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뭐 소위 그런 것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포장이 됩니다. 이 건전한 시민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운 병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에 닥치고 앞으로 한 50년, 10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정리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멸망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현재 문제들은 뭐 난치병 증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이미 진행 중이고 개별적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난치병이 증가하고 있죠. 난치병은 얼마나 증가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파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암이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암 치료 과정이 아주 이제 고비용이 듦에 따라서 고비용이 들어서 아주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비효율적입니다.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어떤 의료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상의 문제인데요. 병에 대한 무지, 이제 병에 대한 무지가 있고 건강 관리에 대한 관리법의 무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뭔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온난화로 해서 닥친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익을 위한 지식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공익적 지식. 우리는 뭐 이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되지 않는 이런 지식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다 모든 게 다 경제화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걸 찾고 있지만 새로운 흐름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바로 공익적 지식에 대한 후원입니다. 돈이 모이고 이것이 세상을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이제 공익적 지식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뭐 정치적인 내용, 뭐 정치 체제가 어떤 민주적인 정치 체제인데 조금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강력한 복지 그죠? 복지 정책, 뭐 정치적인 부분도 많죠. 이런 것도 이제 공익적 지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 경제의 어떤 한계에 대한 문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저 정치가 이제 이 거대 기업들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정치, 강력한 복지. 아주 자유롭게 시장 경제적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되고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사회 민주주의적인 어떤 북유럽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공익적 지식 중에 하나가 의학 지식. 사람들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이 후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진실로 판별이 나는 것이 지식이 되는데요. 진실로 판별이 되려면은 뭐 이런저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식이 갖춰지고 이런 지식을 발굴해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위기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식은 새로운 경제의 방향을 열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 두 번째,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증과 면역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제가 뭐 이런 후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진짜 흐름은 때로는 샘물이라고 하는데 샘물은 저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터지는 거죠. 이게 다 우리 눈에 다 포착이 되고 한다면 이 위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 염증과 면역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우리 의학 체계에서 많이 알지 못했던 이 염증과 면역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12가지 사실 11가지 염증의 특징, 그죠? 과립구의 특징과 관련되는데 면역을 설명하는 12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내는 거죠. 이걸 통해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유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병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 관리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생활과 관련이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은 의학의 방향을,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거죠.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온난화와 인구 증가가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을 이겨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70억 인구가 이제 통제가 안 되죠. 인구는 자유롭게 추구하고 엄청난 활동을 하고 엄청난 물질을 소비하고 그래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통제되기 힘든 상황인데 이 병을 이겨내는 것은 이제 개인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과제. 이거는 개인의 생존 문제와 결국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개인을 지킬 수 있는 무기죠. 무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 의학적 지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은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게 알려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각자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려면은 뭐 지력이 많이 있어야 되고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력도 필요하고 절제력도 필요합니다.
자기 몸을 지켜내고 자손을 또 살 수 있도록 하고 자손을 낳을 수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 과정이 결국 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의 어떤 유형의 지구상에 이제 우세하게 퍼져 있는 유형이 바뀌어가는 과정, 이런 게 이제 결국 진화입니다. 새로운 의학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진화라는 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의 경쟁, 종의 경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종의 기원이라는 다윈의 책을 통해서 종의 경쟁이라는 경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살기 생존을 위한 경쟁을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 군집 단위, 전체 어떤 집단 단위를 보면 진화에 성공하는 개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개체는 자손을 많이 퍼뜨리게 되고 다시 우세한 유형의 지구상에 생존하는 개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이 염증과 면역에 대한 어떤 지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만성병을 이런 것이 결국 이제 내과적 접근법인데, 수술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과적 접근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국 많은 인구들의 어떤 자유를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잘 사는 방법, 그리고 잘 살고 무조건 많이 활동하는 게 행복하고 잘 살고 기쁜 건 아니거든요. 행복한 삶을 다수의 인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질서가 잡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 새로운 지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닥쳐진,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이 위기,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그것이 왜 해결되기 힘든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되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